네, 최근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 고속 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도망간 용의 선박은 아직도 검거되지 않았는데요. 네, 바다의 무법자인 중국 어선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이제 무력 사용 같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가지고 사회부 이소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불법 조업 일삼는 중국 어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일단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7일 오후 1시 30분쯤입니다. 해경이 서해 소청도 인근에서 우리 해역을 침범한 40여 척의 중국 어선을 발견한 건데요. 해경 3005함과 1002함이 합동 단속에 나섰다가 오히려 격렬히 저항하는 중국 어선 때문에 침몰했습니다. 당시 배에는 이제 단정장이 타고 있었는데요. 급히 바다로 뛰어내려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배 스크류에 휘말리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중국 어선들은 사건 이후에 본국으로 도주했는데요. 용의 선박을 특정해서 중국에 수배를 요청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은 상황이지만 사건 발생 5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직 해당 선원을 검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불법으로 어업하는 중국 어선이 문제가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해경이한테 기동전단을 투입하겠다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은데 효과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같이 지난 5년간 중국 어선의 출몰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우리 영해를 침범해서 불법 고기잡이를 하는 중국 어선은 갈수록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과 북방 한계선, 그러니까 NLL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출몰한 경우는 그 2012년부터 5만 3천여 건에서 잠시 약간 줄어들었다가 2014년에는 9만 5천 건까지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0만 척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납포 실적은 좀 미미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 5년간 해경에 납포된 중국 어선은 극히 일부입니다. 5년간 납포율은 0.07%에 그치는 모습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6월에는 연평도 어민들이 직접 중국 어선을 납포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중국 어부들이 매번 이제 바닥까지 싹싹 긁어서 물고기를 낚아가다 보니까 그런데도 별 조치가 없는 것에 화가 나서 직접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제 얼마나 당시 상황이 심각했는지 그때 지역 어민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7년째 지금 쌍끌이를 합니다. 이게 바닥을 파헤치는 작업이에요, 이게 시가 마릅니다. 여기는 LNA라고 LNA 국가안보 최고의 그 수역이라고요. 그렇다면은 해군이 관장을 해가지고 영해 침범을 못하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사건이 일어난 곳은 NLL 인근 해역으로 그 중국 어선뿐만 아니라 우리 어선도 사실 들어가선 안 되는 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민들이 직접 그곳에 들어가서 그 중국 어선에 대응을 했다. 여기에서 불법 조업의 심각성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아무래도 국가의 그 가장 큰 역할인데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될 때까지 왜 아무런 제재 조치를 안 했을까요? 네, 이번 사건에도 사실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 해경이 우리의 해상 주권과 해양 자원을 수호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면 그 인도네시아나 다른 나라들은 이제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할 때 무관용 원칙을 보이고 있습니다. 격침을 시킨다거나요. 그렇다 보니 우리 해경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센데요. 사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해경만을 탓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새롭게 화력 사용을 하겠다 이런 강력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이전까지는 사실상 무력 사용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무력을 사용했다가 자칫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국과의 외교전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 해경은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해서 납포를 원칙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어선이 너무 많다 보니 납포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많으면 어렵죠. 그래서 한정된 인력으로는 그냥 쫓아가서 우리 해역에서만 내보낸다. 이런 정도의 조치밖에 취해지지 않았던 겁니다. 중국 어선의 저항도 이제 단속을 어렵게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는 해경 함정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중국 배들이 배에 쇠창살을 꽂고 또 해경들이 배에 올라타지 못하도록 배 전체에 철망을 두른다거나 이런 식의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선원들도 몽둥이에 손도끼까지 들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저항을 하는데요. 이런 와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해경은 무력 사용이 제한되다 보니까 3단봉의 공포탄 정도로밖에 대응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들어보면 해경도 참 상당히 답답한 마음이었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어제 정부가 결국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일단 국민안전처에서 브리핑을 한 내용을 짧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당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공용항이 사격뿐만 아니라 경비함정이 직접 중국 어선을 충격하여 제압하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네, 어제 발표한 그 정책 중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부분은 이제 불법 조업을 단속을 할 때 필요할 경우 무력 사용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해양경비법은 선박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경비 세력을 공격한 경우에는 공용 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의거해서 20mm 벌컴포 등 함포를 직접 사격해서 격침시킬 수도 있고 또 예. 경비함정으로 어선을 들이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긴 한데요. 하지만 과연 이런 대책이 현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지난 2011년에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납포 작업을 벌이다가 이청호 경사가 순직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단속 경찰의 안전을 위해서 대응 매뉴얼이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어선에 접근할 때부터 화기를 사용할 수 있고 또 공포탄을 일단 한 발 쏘고 나면은 이후에 뭐 하반신에 한해서지만 직접 조준 사격이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 등의 대책이 마련됐는데요. 이런 내용이 대책에 마련됐음에도 또 우리 경찰의 목숨이 중국 어선에 의해서 위협을 받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총을 쐈다가 인명피해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에는 해경이 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현장에서 이번 정책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단계별 대응 가이드라인과 또 정책적 이런 의지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계속해서 세세하게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과연 이번에는 또 이제 무력을 사용한다는 발표,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 외에는 또 어떤 대책이 나왔습니까? 네, 그간 이제 단속에 나섰다가도 중국 어선들이 우리 해역을 벗어나기만 하면 저희가 쫓아갈 수가 없어서 속수무책이었는데요. 예. 이런 거를 이제 우리도 공해상까지 진출을 해서 추적을 하기로 이제 단속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의지를 사전에 꺾기 위해서 이 기동 전단을 좀 조기에 투입을 하고 해수부와 해군과도 대규모 합동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이제 체포된 선원들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모두 구속 수사해서 본보기를 보인다는 또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검거가 되면 살인 미수적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허가 없이 고기를 잡다가 붙잡힌 경우에는 배 자체를 아예 몰수하고 예. 또 이 몰수된 어선은 조기에 폐기 처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국 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에서도 그 용의자들이 잡힌다고 해도 그 범죄인 신분을 인도를 받을 수 있을지조차 아직 모호한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예. 잡힐 경우는요. 이들이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국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도주 선박을 이제 공해상까지 아까 추격하겠다는 새로운 대책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사실 중국 정부의 양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공해에 진입을 한 경우에는 추격 도중에 중국 정부에 통보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만약에 여기서 중국 정부가 안 된다라거나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외교적 마찰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제 단속 의지에 더해서 외교적 노력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예. 어제 외교부가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강력한 단속 방침과 함께 이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도 한 만큼 앞으로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고 노력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이소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